네, 안녕하세요. 네, 강화군 민원 모니터링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이광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조금 많이 시간이 좀 지난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3월 후반기 네. 이제 그 모니터링을 좀 해보셨죠? 네. 어떤 민원들이 있었을까요? 그 몇 달 하면은 이제 뭐 다 그게 그건가 싶어서 뭐 소개할 게 없을 줄 알았더니 꾸준히 뭐 이렇게 소개할 만한 건이 있더라고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최근으로 민원이 다시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한동안은 네.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네. 다시 늘어나는 것 그때 이제 같아요. 공개 비공개 그것 네, 때문에 네, 좀 네, 그때 네, 확줄었다가 네. 근데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항상 있는 건데 네. 어떤 민원이 이제 그 길 가다 보면 이렇게 막 좀 너무 그 낡은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네. 보기 불편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처리해라라고 이렇게 민원을 올렸어요. 예. 그러니 이제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은 공무원으로서는 사실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사유지 어쩔 수 없어요. 사유 건물이라 언제 허가받아서 이렇게 지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서 이게 문제는 있는데 이게 각 마을마다 도로마다 문제는 있는데 해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행정이라는 게 뭘까? 근데 이제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는 진짜 뭐 차별이 있다든가 비리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특혜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게 우리가 행정을 바라보는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 동안에는 뭐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복지를 찾아 나가서 해주는 행정 그런 쪽으로 많이 변모했고 또 친절해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비리가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그다음에 적극적 복지나 이런 것도 아니야. 근데 이거는 해결했으면 좋은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보면은 뭐 어디 이렇게 좀 구석에 네. 있거나 그런 거면 모르겠지만 네. 주요 간선도로, 네. 주요 도로변에 이렇게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물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강화군의 그 이미지에도 굉장히 안 좋게 이제 비춰지는데 뭐 사유재산과 관련된 거여서 그 하기 어렵다 이런 태도보다는 좀 더 내막을 좀 들여다보고 군이 뭔가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하면 군이 그 매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3단계로 이거는 좀 군정을 선도하는 그런 업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일선에 답변하는 담당자 차원에서 아니면 그 팀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거를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겠구나. 그럼 적어도 이 군수가 정책 과제로 제가 우리 강화군에서 그런 오래된 폐허 흉물스러운 것들을 한번 잘 정돈하는 계획을 세우겠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건 또 이제 법률적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산을 쓰려면 이런 적극적으로 법률 비용도 이런 데다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 폐허 그러니까 방치된 건물도 보면 규모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치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위치가 좋으니까 거기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호텔을 짓든 뭘 하든 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뭔가 대안을 좀 마련하는 그런 행정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소개할 거는 사실 큰 사안은 아닌데 이것도 참 이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하는 데서 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님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제분이 화가 나갖고 글을 올린 거예요. 어머니가 쓰지 못하고. 근데 뭐냐면 1월 중순쯤에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신청하려면 면사무소 가셨겠죠. 근데 뭘 아무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한 2월 한 22일쯤에 전화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3월 25일 날 통장에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원인은 그냥 기다렸겠죠. 근데 3월 25일 날도 돈이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자제분이 3월 26일 날 쓴 거예요. 이게 뭐 나이 든 시골 어른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냐? 기분이 나빴을 거 아니에요. 이제 1월 중순에 신청한 것이 중간에 확인됐고 그랬더니 그 민원이 올라가니까 면사무소에서 다시 확인해 봤겠죠. 그랬더니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처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한 걸로 처리된 거예요. 물론 이 어머님이 잘못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럼 받아들이는
공무원이 예. 알고 잘 이렇게 확인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인정하고 1월달 신청한 거를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한 걸로 네. 고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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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저를 보면서 이 별건 아니지만 사실 뭐 한 70쯤 되는 그런 어르신들이 이런 걸 따지고 어쩌고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글로 쓰니까 이게 해결되나 싶어갖고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나마 네. 이것도 뭐 자식들이 있어서 네, 그렇죠. 민원 그렇죠. 게시판에다 민원이라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나마 맞아요. 이 정도로 해결이 되는 건데 네. 그렇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이거를 제대로 좀 챙겼어야 되지 했을까 않을까 싶죠. 그죠. 세 번째 소개할 부분도 약간 네. 비슷한 건데 이제 그런 예. 마음이 더 드는 건데 예예예. 이거는 은행 직원이 쓰신 거예요. 왜냐면 네네네. 그 80대 아버지하고 네네네. 보니까 아들을 데리고 같이 왔는데 네네네.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거지. 네. 또 읍에서 또 먼 데서 오신 거야.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면사무소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문도 잘 모르고 은행 가시라고 해서 은행 왔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은행 직원이 이제 젊은 직원이 이게 네, 잘 네. 보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 네, 네. 혜택자인데 네. 그러니까 그동안 그것도 제대로 혜택도 못 받고 있었고 잘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가셨던 그 면에 전화했더니 그 면사무소 직원들이 응대하는 게 또 이분이 볼 때도 은행 직원이 네. 볼 때도 문제가 있어서 그 네. 내용도 네. 자세히 썼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은 이분은 이런 그 어려운 분들한테 네. 일선에 있는 면사무소나 이 네. 직원들이 네. 좀 자세히 안내하고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1급 지체 장애인을 데리고 80대 노인이 이렇게 은행까지 강화까지 오게 했겠느냐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면사무소에서는 답변을 쓴 게 네. 이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신 거고 보니까 당신네 은행에 네. 그 카드 복지 카드 신청했다더라. 그래서 가져간 거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저 면사무소 직원도 일부러 불친절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좀 대안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우리 강화에는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 다른 지역에 보면 그 마을 사무장 제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젊은 사람들이 가갖고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이런 업무를 해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혹시 필요한가 싶고. 근데 그거는 이제 이광 선생님은 너무 공무원들을 좋게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아니 이제 그런 어떤 마을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또 필요에 따라서 둘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이거는 아니 은행 직원도 은행 직원이 지금 이거 민원을 화가 날 정도로? 그럼 이 은행 직원이 화가 날 정도면 네. 굉장히 그 공무원이 잘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제대로 그 어르신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 어르신이 요구하는 민원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파악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형식적으로 답변하고 그래서 그 어르신이 지체장애인 자식을 데리고 저기 읍내까지 와야 되고 이거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민원을 낸 거잖아요. 네. 너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마을 사무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그 공무원들의 근무 태도의 문제고 글쎄 뭐 구체적으로 어떤 또 사정이 있어서 그 공무원이 그런 그 반응을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건 저도 좀 궁금해서 사실은 면사무소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전을 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는 못 해봤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짜 선도하는 행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우리 사회가 확보한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 정도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데 저는 그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도시 지역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강화 같은 농촌 지역은 그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비율도 높고 그래서 뭔가 이제 이렇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잘 응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그 마을 사무장 말고 그럼 이장들이 또 굳은 일들을 좀 일정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장들이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하기에는 이장 수장도 많지도 않은데 그건 또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더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좀 더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예. 하여튼간 저기 이 80대 어르신이 그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 은행 직원은 다 의사소통이 돼서 다 이해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공무원이 제대로 의사소통 제대로 이해를 못했거나 네. 아니면 이해를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했거나 뭐 그런 건데 하여튼 공무원들의 일단은 저기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나 사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들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니 뭐 제가 사실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막 말을 뭐 더 하실 얘기가 이거는 네. 그 민원 게시판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 군청의 민원 게시판 옆에 보면 귀농귀촌 상담 코너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뭐 저는 이제 귀농귀촌 할 사람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다가 네. 뭐 이렇게 쭉 분석하다가 여긴 또 뭘까 하고 네, 네.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하고 보려고 했더니 네, 네. 게시글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강화군이 다른 저쪽 그 영남이나 호남에 뭐 서울에서 먼 지역에 비하면 땅값이 비싸고 그래가지고 귀농귀촌에 불리한 친구도 있지만 네. 또 어떤 면에서는 1차로 거쳐갈 수도 있고 수도권에 살았던 사람들이 연계지어서 한번 귀농귀촌을 검토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강화군이 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인기 있는 귀농귀촌 지역일 수 있는데 이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뭔가 이 그 귀농귀촌에 대한 강화군의 정책이 정립된 게 너무 없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아마 특히 외지인들이 관심이 많겠죠. 그렇죠. 이 게시판에 대해서 네. 어떤가 뭐 군의 어떤 그 정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소개가 되어 있고 그런 정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묻는 뭐 이런 게 많을 텐데 아마 강화군에 그런 정책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게 그거는 그 지금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강화에 더 많이 오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없다는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토론을 좀 해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강화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네. 그 이유도 따져보고 적극적으로 그 인구 유입을 하더라도 지금 그냥 그런 거 유입 정책 하지 않아도 지금 노령 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는 좀 고민이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이런 것도 다시 또 따져보게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귀농귀촌 상담 코너가 네. 비어있다는 정도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좀 시간이 조금 이제 많이 걸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들어오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